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빅균입니다. 좀 오랜만에 제가 촬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좀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촬영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셨던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열심히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시험 기간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바쁘고요. 그 다음에 또 감기에도 걸려가지고 여러모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좀 열심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품사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것들을 더 배우도록 할 건데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수식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형사나 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내용이 좀 수식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막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많지는 않은데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좀 그 부분들만 잘 체크를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수식어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수식어인데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수식한다는 얘기는 꾸며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수식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식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데 각각의 관형사와 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꾸며주는지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형사는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꾸며주는 품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배웠지만 체언에는 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명사, 그렇죠? 대명사, 이게 막 수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형사는 보통 이 명사를 꾸며주는 요소가 관형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체언을 꾸며주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명사를 꾸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관형사와 관형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형사는 이런 관계로 따지면 이래요, 여러분. 관형어 안에 관형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형어는 문장 성분인데 나중에 우리가 문장 성분 배울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장 성분이 품사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모든 기능을 하든 모든 문장 성분은 다 관형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명사를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명사를 꾸며주게끔 태어난 아이가 이제 관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뭐 새 옷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수업을 했을 거예요. 예쁜 옷 해가지고 새와 예쁜 이렇게 있을 때 얘는 관형사죠, 여러분. 얘는 관형사고요. 이게 많이 떨리네요, 이게. 자, 관형사고, 얘는 형용사예요, 여러분. 형용사. 품사가. 왜? 예쁘다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를 똑같이 꾸며주는데, 형태를 변화를 못하는 것들. 그게 관형사라고 보시면 돼요. 명사를 꾸며주면서 형태 변화가 불가능한 것들이 보통 관형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예쁘다에서 왔잖아요. 예쁘다, 예쁘고, 예쁜이, 예쁜 이런 것처럼 형태 변화가 가능한 아이들은 보통 용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얘는 지금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죠. 형용사의 관형사형이죠. 형용사의 관형사형. 형용사의 관형사형이라고 하는 건 관형사형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예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건데 니은이나 는, 은, 리을, 을, 던 이런 애들이 관형사형 어미예요. 이게 오늘따라 이게 되게 많이 떨리네요. 이게 좀 후진 걸 샀더니 죄송합니다. 나중에 돈 벌면 좀 비싼 걸 살게요. 그래서 니은이나 는, 은, 리을, 을, 던 이런 것들이 관형사형 어미라고 얘기하는데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는 것들은 관형어가 되어서 관형사와 같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품사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해 놓으시는데 요 관형사는 형태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 명사를 꾸며준다. 그리고 용언의 관형사형, 뭐 형용사의 관형사형 같은 경우는
형태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용언의 어간에 보통 관형사형 어미가 이런 형태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관형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다양하게 관형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런 것들 관형어와 관형사 헷갈리시면 안 돼요. 관형사는 애초부터 형태 변화가 불가능하고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들이 관형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형사의 종류에 뭐가 있냐?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가 있다. 근데 이게 성상이 됐든 지시가 됐든 수관형사가 됐든 전부 다 관형사이기 때문에 뭘 꾸며준다? 그죠? 체언을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상관형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다. 새, 헌, 예, 순, 온갖, 갖은 뭐 이런 것들이 성상관형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뭐 새 옷 했을 때 옷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거. 지시관형사는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리키는 말에는 뭐 부사도 있고 뭐 대명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시관형사는 어쨌든 관형사니까 명사 앞에 쓰는 거죠. 이 집 해가지고 집은 집인데 이 집 이렇게 집을 가리키잖아요. 그게 지시관형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관형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관형사예요. 요거는 나중에 수사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수사 얘기할 때 이야기해드렸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이렇게 했을 때 하는 숫자를 나타내지만 뒤에 있는 명사 사람을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숫자들은 다 수관형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수관형사 뒤에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오죠. 뭐 한 대라든가 차, 두 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단위성 의존명사 앞에 오는 숫자들은 전부 다 수관형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형사는 전부 다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준다. 그리고 관형사와 관형어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자, 부사가 나오는데요. 부사는 참고적으로 관형사보다 수식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보통은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관형사보다는 수식 훨씬 더 많은 걸 수식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형사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부사죠. 죄송합니다. 부사죠. 부사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부사는 수식 범위가 넓다. 성분 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 부사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문장 부사가 있고요.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분 부사는 문장의 한 성분만을 꾸며준다. 보통 한 단어를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상징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성상부사는 이것도 상태나 성질 같은 것들을 나타낸다. 정도를 나타낸다. 뭐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부사가 성상부사예요. 잘, 가장, 거의, 너무, 매우, 바로, 갑자기 이런 것들. 너무 어렵다 해서 뒤에 있는 어렵다를 꾸며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지시부사는 가리키는 부사인데, 이것도 아까 지시관형사도 있었는데, 관형사는 명사 앞에 쓰여가지고 그 명사의 지시성, 방향성을 나타낸다면, 지시부사는 보통 용언 앞에 쓰여서 용언의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이리 오너라. 오긴 오는데 이리 오너라.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우리 지금 만나 해서 이거는 뭐 시간부사죠. 그러니까 뭐 어제, 오늘,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시간부사. 이것도 뭐 지시부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고, 부정부사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자, 그래서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에서 나중에 안과 못을 배울 건데, 보통 용언의 앞에 쓰여가지고 용언에 부정의 의미를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 만나, 못 만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먹어, 못 먹어 해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항상 띄어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정부사를 쓸 때는 얘도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있는 용언과는 꼭 띄어 써야 한다. 안 돼! 뭐 이렇게 했을 때 보통 붙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붙여 쓰는 경우가 많은데 띄어 쓰셔야 된다. 뒤에 걸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띄어 쓰셔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상징부사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말한다 보시면 돼요. 의성부사, 의태부사에서 의성어나 의태어 이런 것들을 상징부사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상부사부터 상징부사 이런 것들이 성분부사에 나타나는 성분부사라고 하는데, 성분부사는 문장의 한 성분만을 꾸며주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장부사를 보죠, 여러분. 그래서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다. 그래서 양태부사가 있고 접속부사가 있다. 양태부사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 화자의 태도, 심리적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사다.
과연, 부디, 설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문장을 꾸며주면서 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라든가 태도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접속 부사는 다 아시잖아요. 접속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즉 따라서 이런 것들 다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접속 부사라고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관형사와 그 다음에 부사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식어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관형사나 부사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거의 없는데 관형사나 부사가 헷갈리는 경우에는 위치를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형사는 상대적으로 위치 변화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수식해주는 말 앞에 보통 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사는 위치 변화가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관형사인지 부사인지 좀 헷갈릴 때는 위치를 바꿔보시면 좀 쉽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쉽게 구분하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집에서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요 지금은 뭐 뻔히 아시겠지만 부사예요. 근데 보통은 얘가 명사 앞에 있으니까 명사 꾸며주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얘가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이걸 썼는데 그럴 때 혹시라도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나 헷갈릴 때 위치를 바꿔보시란 얘기죠. 그럼 얘를 앞으로 오면 지금 우리는 집에서 나왔다. 우리는 집에서 지금 나왔다. 위치 변화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얘는 부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 관형사인지 부사인지 좀 헷갈릴 때는 위치를 변화시켜 보시면 좀 쉽게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관형사 부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촬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좀 넘었나 봐요. 10월 초부터 한 건데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나름 이제 열심히 한다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댓글로는 이제 소방 공무원 하시는 분이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힘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뭐 어느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면 계속 꾸준히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